네,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SVD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네, 오늘 다시 한번 SVD에 대해서 아셨던 분들은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 또 모르셨던 분들은 새로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은 우리 공학에서 상당히 많이 쓰인다. 상당히 중요한, 중요도로 많이 쓰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이 그림을 볼까요? 매트릭스 A가 있어요. A가 있는데, 이 매트릭스 어, A는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이야기했던 것처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행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뭐였죠?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A의 X, 그쵸? A 행렬 A에다가 인풋 값을 넣으면 이 A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새로운 값으로 아웃풋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번 학기 내내 이, 이 내용을 두고 다방면으로 살펴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익히 살펴봤던 것처럼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오메트리컬리하게 설명을 하면 어떠한 인풋 값을 로테이션 하거나 더불어서 스트레치 또는 컴프레스 하는 그러한 어, 어떤 펑션, 어떤 기능, 그러한 어떤 조작의 컨비네이션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었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우리 회전 행렬 같은 경우에 뭐 세타만큼 이렇게 회전하는 이 행렬, 2x2 행렬이 있었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행렬을 생각할 수 있는데 또는 우리는 또 뭐가 있었죠? 대표적인 게 또 프로젝션 트랜스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작하고자 하는 그 기능들의 조합을 알면 이 매니플레이션을 바탕으로 A라는 행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역으로. 그렇죠? 이 방향이 뭐죠? 소위 우리가 익히 말하고 있는 로보틱스죠.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로보틱스입니다. 로보틱스의 뭐 이동형 로봇이든 매니플레이터이던 로테이션과 뭐 트랜슬레이션 이런 조합들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플래닝을 하면 그 플랜의 순서대로 곱하고 하면 결국 총체적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A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을 보통 우리는 이제 포워드라고 하죠.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합니다. 포워드라고 하고. 여기 뭐 기계공학 전공인 분들도 계시고 또는 타 전공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구학적으로 기계공학 전공에서 키네매틱스 기구학적 관점에서 포워드 키네매틱스가 뭐죠? 포워드 키네매틱스 순기구학이라고 하죠. 그렇죠? 포워드 키네매틱스라고 합니다. 뭐죠? 만약에 다관절 로봇의 각 관절마다의 세타 1, 2, 3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세타 1이 몇 도, 세타 2가 몇 도, 세타 3가 몇 도, 이거를 알면 여기 각각에 해당하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리스를 곱하면 엔드 이펙트의 위치를 계산해 줄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죠. 로보틱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반대 방향이 있어요. 자, 로보틱스에서는 이 반대 방향이 뭐가 되죠? 어떤 이러한 키네매틱이 있을 때 이 엔드 이펙터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 이쪽으로 가게 하려면은 세타 1, 2, 3가 각도가 얼마가 돼야 되냐? 반대죠. 그렇죠? 이걸 무슨 기구학이라고 하죠? 역기구학. 그렇죠? 인버스 키네매틱스라고 하죠. 인버스 키네매틱스. 그래서 IK라고도 합니다. IK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를 대수학적 관점에서는
디컴포지션 한다 그럽니다. 디컴포지션. 디컴포지션. 컴포지션이 조합이고 앞에 D가 붙었으니까 분해하는 거죠. 그렇죠? 분해라는 뜻이죠. 분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백워드가 되겠죠. 방향이 백워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산수를 해보면 포워드하게 계산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쉽습니다. 근데 백워드로 인버스하게 디컴포지션 하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임의의 A를 딱 주어져 놓고 그 A를 로테이션 성분과 트랜슬레이션 성분으로 분리해봐라 라고 하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가 않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디컴포지션 기법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배울 싱귤러 밸류어 디컴포지션인데요.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음, 자, 이 A라는 도메인에서의 이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어떤 유닛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V1이 있고 이 V1 유닛 벡터에 orthogonal한 V2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놈을 이놈을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로테이션 또는 스트레치 또는 컴프레션 해줄 수 있는 어떤 임의의 A 행렬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X가 되겠죠. 인풋 값이 되고 여기가 Y가 됩니다. 아웃풋 값이 되겠죠. 그래서 V1을 A에다 넣었더니만 뭐가 됐다? 이게 된 거죠. 다시 적으면은 A에 V1을 인풋 값으로 넣었더니만 아웃풋이 시그마 1의 U1이 되죠. U1이 됩니다. 우선 U1을 따져보면 U1은 유닛 벡터입니다. 단위 벡터인데, 그래서 단위 벡터인데 이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죠. U1이. 근데 시그마 1이 있죠. 시그마 1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스케일 팩터가 곱해졌죠. 그리고 V2를 넣었더니만 A에 V2를 넣었더니만 시그마 2의 U2가 됐어요. 자, 이게 된 거죠. 이게 됐습니다. 그럼 딱 그림으로 보았을 때 시그마 1이 클까요? 시그마 2가 클까요? 어디가 더 크죠? 시그마 1이 더 크죠. 훨씬 큽니다. 그래서 시그마 1 쪽으로 쭉 늘어났고 시그마 2 쪽으로 좀 줄어들었죠.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임의의 이 V 벡터를 한다면 대략 한 이 정도 뭐 이렇게 올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풋 값을 다 넣으면 그 인풋 값에 대한 모든 결과가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 그림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A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 A라는 매트릭스는 예를 들면 이제 n 차원에서 어떤 유닛볼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이 A라는 매트릭스는 단위 이제 여기서 이제 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이고 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 우리가 뭐 유닛 벡터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다차원이면 볼이죠. 3차원이면 구가 되고 다차원이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4차원, 5차원, 6차원 이걸 뭐 구나 원이라고 표현하기 좀 힘들지만은 아무튼 임의의 단위 어떤 쉐입이 있겠죠. 그 쉐입이 이 어떤 임의의 매트릭스 A,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A에 의해서 매핑이 보통 매핑이 된다 죠 도메인 매핑이 된다 그러죠. 도메인 매핑이 되면 M 차원의 어떤 일립소이드 형태가 된다. 정말 타원, 2차원에서는 타원이 되고 3차원에서는 럭비 공처럼 되는 이제 그런 모양이겠죠. 또 다차원에서는 그에 준하는 형태가 될 텐데요.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말하는 S는 아까 전에 말했던 어떤 유닛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위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를 X라고 했을 때 그 X가 N차원의 실수로 포함이 되고 유닛 벡터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이제 1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이게 A에 의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되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수학적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앞 페이지에 있던 이 형상학적인 변화를 수학적인 기호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본 것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들었는데 뭔가 느낌이 지금 이 그림도 그렇고 이 느낌이 지난주에 배웠던 PCA가 계속 떠오르지 않나요? PCA랑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죠.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랑 을과 뭔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결국 이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임의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A가 있으면 어떤 임의의 벡터 V를 넣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의 어떤 U 벡터, 단위 U 벡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스케일 시그마가 붙는데 이 모양새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PCA 형태로 한번 해보면 뭐였죠? AX는 라므다 X죠. 그렇죠? 라므다 X.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요 XX가 같은 벡터죠? 근데 여기서는 V와 U는 같은 벡터가 아니죠. 다른 벡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아이겐 어널리시스인데 아이겐 어널리시스인데 이거는 요거의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겐 어널리시스의 일반화된 형태가 바로 싱귤러 밸류어 디컴포지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U라고 하는 건 V에 따라서 다양한 벡터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예, 이 U라고 하는 게 이 V랑 이그젝트하게 같게 되는 그 순간이 있겠죠.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뭐가 되죠? 주성분을 찾아낸 거죠. 주성분을 찾아낸 겁니다. 주성분을 찾아낸 거다. 아이겐 어널리시스가 된 거다라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시그마라고 하는 게 코이피션트잖아요. 그렇죠? 이 각각의 그 U의 방향에 따른 스케일 팩터가 되는데, 그, 어, 스케일 팩터가 되는 시그마 1부터 시그마 n까지를 우리는 이 매트릭스 A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A의 뭐가 된다? 싱귤러 밸류가 된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싱귤러 밸류가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이 U 벡터는 당연히 단위 벡터고요. 단위 벡터고, 그리고 이 V 벡터는 우리가 입력값으로 넣어준 그런 벡터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PCA에서 뭘 했었죠? 어떤 임의의 벡터가 들어오면 그 벡터를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아이겐 밸류를 구했죠. 밸류를 구해서 이게 이제 주성분 분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왜 했었죠? 뭘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차원 축소. 그래서 차원 축소를 하기 위해서 했었죠. 디멘전 리덕션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잘 보면은 지금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성격이 크죠. 성격이 크다는 걸 볼 수 있고, 싱귤러 밸류와 디컴포지션을 통해서도 당연히 차원 축소, 디멘전 리덕션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리덕션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싱귤러 밸류와 디컴포지션이 PCA의 일반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솔루션 중에서 어,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당연히 차원 축소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이승철 교수님께서 앞에랑 같은 그림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그려본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한번 그려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V1이 있고 이제 V2가 있는데 어떤 의미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지나갔을 때 이 V1이 시그마 1 U1이 되죠. 시그마 1 U1이 되고 이 V2는 시그마 2 V2가 되고 방향도 약간 회전되고 그렇죠? 회전되고 그리고 어 스트렝스
방향도 회전되고, 그리고 스트레치, 슈링키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적어 보면, 자, A, 뭐죠? V1을 넣으면 뭐가 나오죠? 시그마 1, U1이 나오죠. A, 자, V2를 넣으면 시그마 2, U2가 나옵니다. 그리고 A, V3를 넣으면 뭐가 되죠? 시그마 3, U3가 나오죠. 자, 이 상태로 쭉 해보면 A, VR이 되면 뭐가 되죠? 시그마 R, UR이 되죠. 자, 이거를 이제 행렬의 형태로, 그렇죠? 대수학의 형태로 다시 적으면, 자, 이 좌항에 있는 것들을 벡터라이즈 하면은 예,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V1부터 R까지는 임의의 벡터입니다. 그렇죠? 예, 벡터인데 예, 이렇게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linear transformation matrix A 곱하기 벡터의 조합. 사실 행렬이죠. 행렬입니다. 자, 이거는 네, 이거랑 같은 얘기고 이거랑 같은 얘기고 자, 우항에 있는 것들을 다시 적으면 자, 이렇게까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시그마 1, U1, 시그마 2, U2, 시그마 R, UR로 되어 있는 요 행렬을 우선 직관적으로 다음과 같이 디컴포즈 할 수 있나요? 예. 요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적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U1, U2, 블라블라, UR.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뭔가요? 시그마 1, 시그마 2, 블라블라, 시그마 R까지 있고 그리고 upper triangulation, lower triangulation 전부 다 0인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맞죠?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뭐가 되나요? U1, 시그마 먼저 적을까요? 시그마 1, U1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컬럼 하면은 뭐가 되죠? 더하기 뭐가 되죠? 시그마 어, 어, 시그마 2, U2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직관적인 디컴포지션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고요. 자, 이때 이제 이거를 대수학적 관점에서 한번 해보면 라지 매트릭스 A가 있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A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스키니한 우리가 머신 러닝이든 딥 러닝이든 트랜스폼 시키는 모델은 전부 다 스키니한 모델이 될 거고 이 V 벡터의 컴포지션을 대문자 V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U, 그렇죠? 아웃풋에 해당되는 유닛 벡터, 그렇죠? 유닛 벡터를 대문자 U라고 하고 여기 사실 이게 전부 다 스칼라인데 지금 다이아고날 텀으로 전부 다 스프레드 시키고 00으로 함으로써 이게 저기 행렬 형태로 바꿔놓은 거죠. 요거를 대문자 시그마로 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A, V는 U 시그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딱히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 A는 어떻게 할 수 있죠? U 시그마 V의 뭐다? V의 인버스를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자, 우선 여기서 이 V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V라고 하고 있는데 이 V는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죠. 그렇죠? 다이아고널 텀하게 어떤 유닛 벡터로 넣어서 만들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가 만드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이게 유닛 벡터고 또 이 단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V를 구성하고 있는 V1, V2, 블라블라 VR이 전부 다 올소고날한 유닛 벡터로 만약에 우리가 세팅을 한다면 이제 올소고날하게 음, 올소고날하게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요 조건을 만족하면 이 V 인버스는 뭐랑 같게 되죠? 대수학 선형대수 한 공업수학 시간에 다 배웠을 텐데 여러분들
이 조건을 만족하면 V 인버스는 V 트랜스포즈와 같게 됩니다. 예, 기억날 겁니다. 그렇죠? 예, 학부 때. 그래서 이거를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인버스를 굳이 트랜스포즈로 왜 바꾸나요? 이렇게 혹시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인버스를 캘큘레이션 할 때 걸리는 로드, 컴퓨테이셔널 로드랑 트랜스포즈를 할 때 걸리는 그 캘큘레이션 로드랑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버스 계산은 상당히 계산량이 많습니다. 한 100바이 100짜리 매트릭스 인버스 걸면 시간 한참 걸릴걸요? 한참 걸릴 겁니다. 네. 근데 100바이 100, 아무리 100바이 100이라고 하더라도 트랜스포즈는 금방 끝나겠죠. 그래서 인버스를 트랜스포즈로 바꾸는 건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네.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이든 간에 로보틱스이든지 간에 아니면 뭐 정보통신이든지 간에 정보통신에서도 전부 다 시그널 다루고 있죠. 인버스를 트랜스포즈로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임플리멘테이션 차원에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연구실에서도 여러 가지 과제를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는 로보틱스를 하다 보니까 엣지 컴퓨터에서 이렇게 제한적인 리소스 내에서 돌려야 되거든요. 돌려야 되니까 어, 주구장창 컴퓨터 리소스를 다 끌어다 쓸 수 없어요. 네, 잘 해야 됩니다.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때 인버스를 트랜스포즈로 바꿀 수 있으면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결론을 보면 우리가 A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모델, 즉 행렬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U라는 행렬과 시그마라는 벡터와 사실 시그마는 모양은 행렬이지만은 다이아고널 텀만 스케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 벡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리고 V라고 하는 행렬로 분리했죠. 쪼갰어요. 디컴포즈 한 거죠. 디컴포즈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시그마를 구성하고 있는 요놈들이 뭐다? 아까 뭐라 했죠? 싱귤러 밸류라 했죠. 싱귤러 밸류, 특이값이라고 해요. 특이값이 되고 이 특이값을 기점으로 U라는 행렬과 V라는 행렬로 어, 이게 디컴포즈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다? 결국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된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수학적으로 수기로 여러분들이 계산해내는 건 각자 예. 자, 여기까지 싱귤러 밸류와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고요. 자, A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아까 스키니 하다 그랬죠? 스키니하고 이제 풀랭크다. 자, 먼저 M by N 이게 대충 뭐 그림으로 그리면 네, 요런 행렬이 되겠죠? 요런 행렬이 될 겁니다. 입력값들은 요렇게 컬럼하게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그래서 요거 사이즈가 M이죠. 요거 사이즈가 M이고 요거 사이즈가 n이죠. 컬럼의 개수가 n이고 로우의 개수가 m이다. 이렇게 되죠. m by n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디컴포즈 어떻게 한다 했죠? A는 U의 시그마의 V의 트랜스포즈 된다 그랬잖아요. 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잘 보면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A는 우리가 주어지는 거죠. A 행렬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M by N 매트릭스가 되고 M by N 매트릭스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U는 M 곱하기로 시작되고 V 트랜스포즈는 곱하기 N으로 끝나야겠죠. 네, 그래야지 M by N이 되겠죠. 최종 결과는 자, U는 M by N이 됩니다. 되고 이 시그마는 N by N이 되고 n by n이 되고 v는 n by n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색칠이 칠해져 있는데 이 다이아고널 텀만 이렇게 n개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고 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전에는 여기까지밖에 없었잖아요. 여기까지밖에 없었는데 이렇게밖에 없고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여기 이 부분을 0으로 두고 이 부분을 추가로 더 넣는 거죠. 추가로 더 넣는 거는 그냥 임의의 orthogonal한 그냥 유닛 벡터를 넣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뭘 맞춰주기 위해서 이거를 자 m by n인데 이거를 u를 m by m으로 그리고 시그마는 m by n으로 그리고 v 벡터는 그냥 그대로 네, n by n으로. 그래서 여기서 차원을 디멘전을 좀 확장시켜 주는 거죠. 예, 풀 랭크를 만들기 위해서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풀 싱귤러 밸류어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예,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싱귤러 밸류어 디컴포지션 할 때 디컴포즈 되는 이 행렬은 꼭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어도 돼요. 꼭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홀쭉한 뭐 어떤 형태이든지 상관없어요. 예, 이렇게 비정방 행렬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싱귤러 밸류어 디컴포지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SVD를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약간 우리가 그 기하학적으로 재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A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뭐다? U, 시그마, V, T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값 X가 있을 경우에 이 X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AX가 되죠? 는 뭐가 되죠?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X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로보틱스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 다관절 매니플레이터 이런 게 있죠. 다관절 매니플레이터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링크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 조인트 1, 조인트 2, 뭐 조인트 3가 있고 링크 1, 링크 2, 뭐 링크 3가 있을 때 어떻게 되죠? 어, 어, 어떻게 됩니까? 요거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우선 요거에 대한 영향력을 T1을 하고 그다음에 조인트 2에 대한 조인트 2와 L2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디다가 곱하죠? 여기다 곱하나요? 여기다 곱하나요? 왼쪽에다 곱하죠. T2.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T3 되고 여기에 X가 들어가면 최종 결과가 Y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니플레이션 차원에서도 이쪽 먼저,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요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먼저 자 V, 뭐 트랜스포즈가 있긴 하지만 V 행렬에 의해서 이 X 벡터가 로테이션 되는 거죠. 그렇죠? 로테이션 됩니다. 로테이션 되고 그래서 V 트랜스포즈에 의해서 로테이션 되고 그다음에 시그마 그다음에 요거 결과로 이제 시그마를 곱하잖아요. 근데 시그마는 사실 로테이션이 아니죠. 스케일링이죠. 스케일링. 왜냐하면 다이아고널 턴밖에 없기 때문에 스케일링 하는 겁니다. 스케일링 되고 스케일링 한 결과에 의한 그 벡터를 다시 입력값으로 넣었을 때 U는 U에 맞게 다시 로테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로테이션, 회전하고 늘리고 다시 회전하고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 SVD의 인터프리테이션도 어떤 지오메트리컬하게 로테이션, 그 다음에 스케일링, 그 다음에 로테이션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과 피지컬을 같이 붙여서 생각하면 훨씬 더 어, 이해를 도모하기가 쉽죠. 도모하기가 쉽습니다. 자, SVD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게 아이겐 디컴포지션 뭐죠? 그 PCA 같은 싱귤러 밸류 아이겐 어널리시스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아웃풋 디렉션이 달라진다는 거죠. 인풋 디렉션과 아웃풋 디렉션이 달라진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렇죠? PCA 아이겐 밸류에서는 어떻습니까? A, X는 람다 X.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웃풋과 입력값의 벡터가 그러니까 같게 하는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전에 살펴봤다시피 A 행렬이 어떤 임의의 방향에서는 스케일로 표시가 된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방향을 찾는 거잖아요. 그 방향을 찾는 거고. 근데 이거는 여러 방향 중에서 아주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상황, 스페셜 케이스죠. 그 케이스가 이제 PCA가 되는 거고, 이 싱귤러 밸류와 디컴포지션은 아주 제너럴한 그런 폰이 된다. 예, 어떤 매트릭스 A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매트릭스 A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싱귤러 밸류와 디컴포지션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A가 있는데 여기서는 시메트릭하고 그리고 파지티브 파지티브 디파이나이트. 이게 이제 시메트릭한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다이아고널 텀을 중심으로 어퍼 트라이앵귤레이션과 로어 트라이앵귤레이션이 대칭하는 똑같은 그걸 시메트릭하다라고 하는 거고 파지티브 파이나이트는 뭐 A의 디터미넌트가 무조건 0보다 크면 됩니다. 크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어떤 정의인데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A라면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A라면은 뭐다? 여기서 S 원래 이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죠? U가 있어야 되고 이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죠? V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둘 다 S 아이겐벡터죠. 아이겐벡터 U와 V가 같게 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사이즈는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A가 주어진다면 이 A 매트릭스를 어떻게 할 수 있다?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 또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로 해서 어떻게 보면 A 다시가 되겠죠. A 다시를 만드는데 이 A 다시가 어떤 특성을 가진다? 이 특성을 가지게 하는 거죠. 이 특성을 가지는 겁니다. 시메트릭하고 포지티브 디파이나이트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A가 주어지면 이거를 서로 자기 자신을 곱하는데 A 트랜스포즈를 곱하거나 A 트랜스포즈 A를 곱하면 새로운 A 다시가 나오잖아요. 이 A 다시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 있죠. 포지티브 디파이나이트 시메트릭 매트릭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되면 아까 뭐가 되죠? 이놈을 싱귤러 밸류와 디컴포지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S 시그마 S 트랜스포즈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원래 A는 요거잖아요. 요건데 그러면 A의 트랜스포즈는 뭐가 되죠? A의 트랜스포즈는 V 시그마 트랜스포즈 U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A의 A 트랜스포즈 곱하면 요거 곱하기 요거잖아요. 그래서 쭉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쭉 되고 여기서 V는 유닛 벡터였잖아요. 그렇죠? 입력값의 유닛 벡터였죠. 입력값의 유닛 벡터이고 올소고널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되고 요것만 남게 됩니다. 요것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러한 A-는 뭐다? U 아이겐 벡터가 남게 된다. 이 A의 U 벡터가 아이겐 벡터로 가지는 그러한 행렬이 된다. 그리고 A 트랜스포즈 A가 되게 되면은 V를 아이겐 벡터로 가지는 A-를 디컴포즈 할 수 있게 된다.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게 된다. 아까 전에 S라고 여기 중간에 이게 뭐죠? 기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시그마와 시그마 트랜스포즈,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된다. 이게 PCA 문제가 되는 거죠. PCA 문제가 되는 겁니다. PCA 문제가 된다. 그래서 A의 SVD 문제를 A-의 PCA 문제로 이렇게 치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치환을 할 수 있게 된다. 네, 아까 전에 했던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방향만 보면은 V1, V2가 U1, U2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U1, U2의 각각의 코이피션트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스케일 팩터가 곱해져서 이제 사이즈 늘어나게 되는 거죠. 늘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입력 벡터는 뭐 어떤 벡터든 넣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그 입력 도메인에서 그 기준이 되는 유닛 벡터를 V1과 V2로 정했잖아요. 2D에서 보면. 그래서 V1과 VB 벡터의 어떠한 리니어 조합으로 어떤 x든지 이러한 폼으로 전부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게 되죠. 표현할 수 있게 되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x를 V1과 내적을 한다면 어떻게 되죠? C1과 여기 있는 V1과 V1이 내적이 되고 더하기 C2와 V2와 V1이 내적이 되죠. 그렇죠? 자기 자신 내적은 1이죠. 그래서 요거는 1이 되고 그리고 V2, V1은 애초에 orthogonal 하니까 그렇죠? orthogonal 하니까 요 놈은 내적을 하면 0이 되죠. 0이 돼서 뭐가 됩니까? C1은 X1과 V1의 내적이 되고 똑같은 방법대로 하면 C2는 뭐가 되죠? X와 V2와 내적이 되죠. 그래서 C1 대신에 이걸 넣고 C2 대신에 이걸 넣고 예. 근데 두 벡터의 내적은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즈 곱하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할 수 있습니다. A와 B 벡터의 내적은 A 곱하기 B의 트랜스포즈이거나 A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B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X를 다음과 같이 했어요. 그러면 인풋 값을 A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다가 집어넣어요. 여기다 쏙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 이건 C였죠. C에서 보면은 어차피 C는 코에피션트니까 C1, A, V1, C2, A, V2가 되고 V2가 되고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AV1은 시그마 1 U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AV2는 시그마 2 U2가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C1은 요거죠. 요게 C1이고 요게 C2죠. 요거를 그대로 넣으면은 어차피 이거는 앞에 곱하나 뒤에 곱하나 상관없으니까 스칼라니까 네, 이렇게 되고 요게 C1이죠. 요게 C2가 됩니다. 자, 이 조합을 어, 벡터와 행렬로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U 매트릭스, 이게 시그마 매트릭스, 이는 V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겠네요. 이렇게 되죠. 지금 2차원에서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유도를 한 겁니다. 유도를 한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 봤다시피, 자, 싱귤러 밸류가 시그마 1이 있고 시그마 2가 있는데, 만약에 시그마 1이 10이고 시그마 2가 한 0.1이라고 합시다. 이게 시그마 1이 도미넌트하게 커요. 크면은 이 시그마 2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만약에 무시할 수 있다고 합시다. 무시할 수 있으면은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겠죠? 그러면 U1 곱하기 시그마 1 곱하기 V1 요것만 남겠죠. 요것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차원에서 1차원으로 차원 축소를 지금 한 거죠. 우리가 PCA 했을 때처럼. PCA 했을 때처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 싱귤러 밸류와 디컴포지션으로 차원 축소를 이제 우리 살펴볼 건데 그거에 2D에서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수식으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해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SVD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해봤는데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지금 뭐 따라서 해볼 수 있으신 분은 따라서 해보시고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숙제 나갈 거니까 어차피 숙제로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지금 보시고 한번 같이 육안으로라도 한번 해봅시다. 먼저 IAI
들어가 보면, 예, 티칭에 머신러닝이 있죠. 여기에서 SVD 아이노트 있죠. 아이노트? 이걸 엽니다. 그리고 앞에 거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실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바로 여기 있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콜앱을 키겠습니다. 콜앱을 켜고, 새 노트를 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은 여기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네요. 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예, 포스텍 전경이고요. JPG 파일로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이게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릴 수가 있어요. 파일 열고, 클릭하면 런타임 연결하고, 여기서 업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은, 업로드 할 수 있는데, 예, 이거 아까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걸 그대로 열게요. 확인 누르고. 자, 올라갔죠? 올라갔고요. 먼저 오픈CV로 그림 파일을 읽습니다. 오픈CV로 그림 파일을 읽고. 어, 위치가. 지금 여기 루트니까 루트로 와야겠죠? 그래서 이거 있으면 그냥 바로 읽으면 되겠네요. 예. 가로 세로 642, 642 픽셀입니다. 앞에 640은 요거죠. 642 픽셀, 그리고 두 번째 픽셀은 642 픽셀. 이렇게 흑백으로. 한번 이거를 플라팅을 해볼까요? PLT를 써야 되니까 잠시만요. PLT를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맵플란립은 넘파이랑 같이 읽읍시다. 이 정도는 읽어줘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추가시켜서 읽고, 그 다음에 음, 자, 잘 로딩이 됐는지 한번 그래 볼까요? 네, 잘 올라왔죠? 네, 오리지널이 잘 올라왔습니다. 흑백으로 잘 올라왔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 행렬을 그냥 이미지 쉐입 자체를 그대로 A 행렬로 가져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642 바이 642짜리 행렬로 가져갈 겁니다. 가져갈 거고, 자, 우선 갖다 붙이고 나서 돌리고 나서 이야기할게요. 자, 지금 이미지 그 행렬을 그냥 A 행렬로 했고, 여기서 예, 넘파이의 리니어 뭡니까? 알고리즘의 SVD라고 하는 펑션이 제공되고 있죠. 싱귤러 밸류와 디컴포지션은 웬만한 매스 라이브러리에 다 제공됩니다. 그래서 입력값으로 A를 넣었더니만 뭘 계산해 주죠? U, S, VT. 그렇죠? U는 뭐였죠? 아웃풋의 유닛 벡터. 그리고 S는 싱귤러 밸류. 그리고 VT는 입력 입력 도메인에서의 유닛 벡터의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 아웃풋으로 나옵니다. 나오고 행렬로 에이즈 매트릭스로 행렬로 바꾸고 찍어 보니까 자, 우선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사이즈가 어 사이즈가 여기 U 쉐입도 642, 642. 그렇죠? 그리고 S 쉐입도 642, 642. 근데 S 쉐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이아고널 텀만 밸류가 있고 나머지 넌 다이아고널 텀은 전부 다 0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VT도 642, 642죠. 쭉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했어요. 자 했고 아까 전에 여기 S 싱글러 밸류를 자, 한번 그려볼게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싱귤러 밸류도 몇 개 있죠? 642개가 있겠죠. 근데 다이아고널 텀에 쭉 있는 거를 그래프로 그려본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거부터 쭉 해서 642개까지 그려봤습니다. 그려봤을 때 어떻게 되죠? 이, 그래. 이걸 얘기를 해줘야겠는데, 잠시만요. 음. 자, 여기서, 어차피 지금 이게 인풋 값 자체가 642, 642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u도 뭐, 642 곱하기 642가 나왔고, 시그마도 642 곱하기 642가 나왔고, 그리고 VT도 642 곱하기 642가 나왔지만, 여기서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642 사이즈이긴 한데, 시그마 1, 시그마 2부터 해서 시그마 642까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스칼라 값을 플러팅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시그마가 나오고, 이게 뭐, 이건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시그마 1은 이만큼, 시그마 2는 이만큼, 시그마 3는 요만큼, 블라블라블 해서 시그마 642는 요만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벌써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 자기가 알아서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로 나래비를 세운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PCA에서 큰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PCA에서 큰 숫자가 의미하는 게 데비에이션. 그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를 어떤 임의의 축에서 프로젝션 시켰을 때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말하는 거잖아요. 데비에이션이 크다는 건 그쪽이 주축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이렇게 해볼 거죠. 이렇게 해볼 겁니다. 오케이. 지금 아까 전에 이게 좀 그래프. 아까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앞부분 여기에만 좀 도미넌트하고 뒷부분은 좀 비교적 숫자가 작죠. 그래서 642개의 컴포넌트로 돼 있는데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서 뒤에 건 버리고 앞에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쉐입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쉐입이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여기 이 642, 642, 642, 642 요 쉐입을 A를 다시 만들 건데 A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가운데 있는 시그마를 20 바이 20으로 20 바이 20으로 강제로 그러니까 642 바이 642인데 이 앞에 것만 따가지고 쓰겠다. 나머지 건 다 버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 거는 어떻게 되죠? 642 곱하기 20. 원래 642 곱하기 642였잖아요. 이 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U는 642에서 쫙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중에서 앞에 것만 따다가지고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것은 어떻게 됩니까? 뒤에 거는 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20 곱하기 642를 쓰면 되죠. 20 곱하기 642. 그렇죠? 642 쓰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똑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오리지널 A가 있었잖아요. 여기 오리지널 A였잖아요. 오리지널 A였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가운데 싱귤러 밸류를 차원 축소를 시켜서 다시 만들어낸 거죠. 이게 됩니다. A 다시. 이해됐나요? 예, 이렇게 됐죠. 좀 신기하죠. 물론 그림으로 봤을 때 해상도가 현격하게 떨어지긴 했지만 과감하게 이 부분을 다 버렸잖아요. 과감하게 이 부분을 다 버렸잖아요. 이 부분을. 너무 지저분한데? 그렇죠? 이 부분을 버렸잖아요. 정보량으로 보면은 642개 중에서 20개를 뺀 622개를 버린 거잖아요.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해상도가 당연히 떨어지죠. 떨어졌는데 뭐죠? 그래도 대충 윤곽은 살아있죠. 살아있죠. 신기하지 않나요? 예. 신기하죠.
자, 그거를 한번 돌려보면, 자, 우선 여기까지, 자, 그걸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코드를 돌려볼게요. 자, K를 20만 가져가는 거죠. 20만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자, 보세요. K를 20만 가져가서 U는 642 곱하기 20, 그리고 로우 S는 20 곱하기 20으로, 예, 서브 매트리스를 따는 거죠. S에. 맞나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VT도 서브 매트리스를 따는 겁니다. 20 바이 642. 따가지고, 서브 매트리스 딴 거를 쫙 붙여가지고, A 다시를 다시 한 거죠. 해서 그 A를 다시 그려보니,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벌써 결과는 봤지만, 예, 다음과 같이 주성분은 그래도 살아있더라. 아, 차원 축소가 엄청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정보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어, 사실 오늘 수업 컨텐츠는 이게 이제 SVD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수업 30분 안으로 끝날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상당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은, 어, 몇 가지 예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쉬기가 애매해요. 애매하고, 준비된 거 다 설명하고, 오늘은 조금 수업을 불가피하게 일찍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네. 자, 그래서 쭉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아까 뭐 링크 20짜리 했을 때 나왔고, 요거를 K를 주성분을, 어, 하나는 좀 심했죠. 그렇죠? 642개 중에서 정보 하나만 가지고 복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642개 중에서 600개를 쓰면은 거의 모든 정보를 사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랭크를 쫙 바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봅시다.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네, 랭크 1은 말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곽은 살아있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곽은 살아있네. 신기하네요. 랭크 2, 랭크 3, 랭크 4만 돼도, 이거 뭐 훌륭합니다. 예, 642개 중에서 4개만 썼는데도, 이 정도는 600개 쓰니까 거의 뭐 복원됐죠. 거의 복원됐어요. 예, 그 지금부터 재밌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재밌는 걸 해볼 겁니다. 어, 먼저 결과부터 보면, 12명의 미국 대통령 얼굴을 A 매트릭스로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주성분을 뽑을 겁니다. 싱귤러 밸류를 뽑을 거예요. 뽑아서 복원을 할 건데 잘 보세요. 자, 하나하나씩 하면서 설명할게요. 먼저 페이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자, 매트로 돼 있죠? 자, 이걸 좀 업로드 하겠습니다. 매트를, 페이스 매트를 올리고, 예. 자, 올려왔고, 어, 이 매트를 이제 행렬로 읽어야겠죠? 예. 좀 줄이면 더 낫죠. 자, 여기서도 위치가 루트에 있으니까 앞에가 지워져야겠네요. 자, 다 읽었어요. 이제 한번 뿌려봐야겠죠? 자, 매트를 읽은 거를 뿌릴 건데, 잘 보면은, 네, 음, 네, 한번 뿌려볼게요. 뿌려보면, 다음과 같이, 네, 12명의, 예, 미국 대통령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읽었고요. 잘 읽었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걸 앞에, 앞에 얘랑은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음, 설명을 좀 하고, 이어서 봅시다.
자, 앞에 예에서는 이 싱글 이미지 자체를 A로 만들어서 했던 거고요. 지금 얘는 뭐냐면은, 자, 지금 요게 사이즈가, 요게 M이 250 픽셀이고, 요게 200 픽셀이에요. 12개가 있잖아요. 이거를 A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자, A 매트릭스는 요거를 벡터라이즈 해요.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를 어떻게 한다? 5만 바이 1짜리 행렬로 만드는 거예요. 벡터라이즈 합니다. 오케이? 그 벡터 하나를 여기다가 쫙 붙이는 거예요. 컬럼으로. 이해됐어요?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요 하나, 고 이제 두 번째, 요거를 또 벡터라이즈 합니다. 벡터라이즈 해서 벡터 시키고 요렇게 붙여요. 다 붙이면은 12개를 붙일 수 있겠죠? 그럼 이 A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5만 바이 5만 바이 12가 되겠죠. 네, 요 행렬로 만드는 겁니다. 아까 전 예에서는 A 매트릭스가 그냥 싱글 이미지 자체였죠? 근데 여기서는 달라요. 붙인 겁니다. 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A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고 이 A 매트릭스를 싱귤러 밸류에 디컴포지션 하는 거예요.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너무 신나는데? 난 몇 번이나 해도 신나네. 지금. 자, 이렇게 지금 했고, 자, A 매트릭스는 예, 이렇게 지금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A 매트릭스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 넣어가지고 USV를 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했더니만, 자, U는 5만 바이 12. 그리고 싱귤러 밸류는 12개. 12개. 그리고 VT는 예, 이것도 12 바이 12.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상황 이해되죠? 이해되고. 어, 자, 어, 여기서 이 그림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 그림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이 글씨를 못 써가지고, 자, 이건 거죠. 지금 보면 U가 5만 바이 12. 아까 A랑 사이즈는 똑같죠? 아까 전에 A가 뭐였죠?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어, 몰려가지고 나도 막 눈이 막 감기는데. 어, 아까 전에 12명의 미국 대통령, 1명, 2명, 3명, 12명, 이거였잖아요? 이거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U, S, VT로 쪼갰고, 그 다음에 U는 어떻게 되죠? 사이즈는 똑같아요. 뭔진 모르겠지만은 12개 정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S는, 미안합니다. 그쪽 사람들. S는 시그마 1, 시그마 12, 00.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요렇게 이미지로 만든 거예요. 250 바이 200으로. 아까 하나의 이미지를 쪼개가지고 요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요거를 다시 붙여가지고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이해됐습니까? 그거를 그리는 거죠. 그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U를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U를 그리고 있잖아요. U를 그리고 있죠. U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미지가 뭐죠? 이 첫 번째 이미지가 요거예요, 요거. 두 번째 이미지가 요겁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좀 정성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의 얼굴에 도미넌트한 주성분이 가장 큰 주성분이 이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에 어떤
일반적인 공통적인 특징의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성분이 저게 되고, 이렇게 간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제일 크죠. 왜냐면은 아까 전에 시그마, 시그마 1이 제일 클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시그마 1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가 시그마 2에 해당되는 거고, 마지막 게 시그마 12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한번 우선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U를 통해서 사람의 얼굴을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의 얼굴의 특징을 기대해야지. 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요 말을.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립니다. 그려보면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심령 사진 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우선 자, 싱귤러 밸류 12개 뽑힌 거 한번 플라팅 해볼게요. 사이즈가 얼마만큼 벌어지는지 요거까지는 해보고 12개를 찍어봤더니만 예, 이렇게 한 시그마 1, 2 정도까지가 도미넌트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네요. 그렇죠? 자, 이렇고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자, 이 오바마 어, 이 오바마는 A에 없었어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A 볼까요? A 오바마가 자, 지금 오바마 아까 있네요. 쏘리 있네요. 오바마가 있네요. 마지막에 있었네. 마지막에 있었고 잠깐만. 내가 순간 들고 지금 여기서는 오케이. 자,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샌더와 리시버가 있는데 이 통신의 개념으로 들으면 아주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서 아무튼 12개의 정보로 USVT를 구했고 여기서 이 U 행렬이 구성분에 해당되는 어떤 특징 값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통신을 합니다. 여기 뭐 어떤 A라는 또 A가 헷갈리겠다. 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공주대 천안이고 여기가 공주 캠퍼스예요. 공주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는 사전에 사전 학습 데이터로 싱귤러 밸류와 디컴포지션 해서 이 U라고 하는 어떤 사람 인물의 어떤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U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제공을 해요. 사전에 제공을 합니다. 천안에도 U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주에도 U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오바마가 왔어요. 오바마가 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오바마가 사진을 딱 찍어요. 근데 아까 전에 250 바이 200이죠? 천안에서 공주로 250 바이 200, 저 5만 개의 정보를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U 트랜스포즈 X잖아요. 지금 보면 요게 X 그러니까 요게 X인데 이게 뭐냐면 요거를 벡터로 만들어요. 벡터로 5만 바이 1이죠. 네, 요거를 5만 바이 1. 네, 요거를 X로 하는 거죠. X로 하고 U는 아까 알고 있다 했잖아요. 사전에 미리 작업해 놓은 거. 이게 뭐였죠? 5만 바이 12였죠. 그렇죠? 그러면 자, 우선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공간이 너무 작네요. 자, 위에다 좀 적을게요. 어떻게 하죠? U 트랜스포즈 X를 하면 뭐가 되죠? 12 곱하기 5만 요거는 5 곱하기 5만 곱하기 1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2 곱하기 1짜리 벡터가 나타나죠.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바마예요. 자, 오바마
사진을 가지고 12개의 정보로, 12개의 정보로, 어, 축약을 했어요. 엔코딩을 한 거죠. 엔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정보를 보냅니다, 우선. 자, 보내볼게요. 여기서는 실제 통신을 하지 않아요. 네, 개념적으로. 자, 쭉 뽑으면은, 네, 그리고 아이겐 디컴이라고 하는 12개짜리 벡터가 나타나겠죠. 밑에, 없네요. 아이겐 디컴을 한번 찍어볼까요? 아이겐 디컴을 한번 찍어봅시다. 그럼 12개 정보가 쭉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12개.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이거죠. 이게 U 관점에서 봤을 때, U 관점에서 봤을 때, 어, U라고 하는 일반론적인 사람 얼굴의 어떻게 보면 12가지 특성에서 오바마는 이렇게 지금 생긴 거죠. 됐죠? 그래서 천안에서 이 정보, 12벡터 정보를 줍니다. 근데 공주에서도 여전히 일반론적인 사람 얼굴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12벡터로 이 U를 이용을 해서 다시 복귀시킵니다. 당연한 거겠죠. 당연히 되겠죠. 복귀시키면 어떻게 되죠? 리시버에서 이번에는 자, U 알고 있는 거에다가 아이겐 페이스 디컴 아까 12개짜리 정보 받은 거 그거를 곱해가지고 다시 리컨스트럭션 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 다시 오바마가 나타나겠죠. 자, 이 개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요? 다시 오바마가 나타났죠. 뭔가 일반론적인 어떤 그 U 매트릭스 행렬을 알고 있다면은 실제로 뭔가 어떤 많은 양의 정보를 통신을 할 때 이렇게 디컴포즈해서 핵심되는 요소만 소량으로 전달을 해도 다시 똑같이 복귀시킬 수 있다. 뭐 그런 교훈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당연한 거겠지만은 아까 전에 나름대로 차원 축소를 한번 해볼게요. U 데컴이 다시 아이겐 페이스 데컴이었죠. 아이겐 페이스 데컴이 12개 오버맞게 12개로 아까 전에 만들어졌었는데 임의로 한번 끝에 거 한번 지워볼까요? 이게 제일 영향이 없는 거겠죠? 영향이 없는 겁니다. 이거에서 0을 강제로 0으로 한번 해주고 하고 나서 이거 살려놓고 다시 아이겐 데크 아이겐 해보면 강제로 정보를 손실시켰어요. 11개만 해서 다시 복귀시켜보면 그 효과가 여기가 아니고 얼마가 될까요? 한번 그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성분은 대부분 살아있죠. 그럼 더 죽여볼까요? 자, 한 몇 개만 더 해봅시다. 10도 한번 죽이고 그러면 12개 성분 중에서 2개가 날아갔어요. 날아가고 그려보면 네, 조금 뭔가 왜곡되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나타나긴 하네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9도 0으로 0으로 하면 더 이제 좀 정보가 날아가겠죠? 네, 이제 뭔가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좀 되긴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한번 해볼게요. 또 다른 예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 존 F 케네디 그림을 할 건데, 이 사람은 아마 학습 데이터에 없었을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은 한번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없죠? 세 번째. 있었네? 없진 않았고, 노이즈가 들어갔네. 선글라스를 꼈네요. 자, 우선은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JFK도 올리고, 자, 올라왔죠. 그림을 우선, 어, 네. 이건 따로 지금 올리는 거예요. 이건 따로 지금 올리는 거고. 위치가 루트에 있었죠. 네. 선글라스를 꼈어요. 학습 과정 중에는 없었던 거죠. 자, 이거 뭘 해볼 거냐면은, 아까 전에 요거를 12개의 정보로 합니다. 12개 정보. 예, 요거죠? 예, 12개 정보로 바꾸고, 바꾼, 그렇죠. 지금 보면, X는 노이즈가 있는 정보죠. 노이즈가 있는 정보를 U라고 하는, 단위, 행렬에다가 넣어서 12개의 정보로, 12개의 정보로 바꾸고, 이렇게 추출된 12개 정보를 다시 똑같은 U예요. 똑같은 U로 복기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선글라스가 사라졌습니다. 마술같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U를 통해서 노이즈가 있다 하더라도 U를 통해서 복귀됐을 때 뭐가 된다? 노이즈를 그러니까 학습 때 없었던 그러니까 사람 얼굴의 주요 성분 이 아닌 것들은 U에 의해서 날아가는 거죠. 지금은 이미지로 했지만 이게 시그널 프로세싱이면 노이즈를 뺄 수 있겠죠. 그쵸? 노이즈를 뺄 수 있겠죠. 이 SVD로. 통신하시는 분들, 예, 이런 기법 많이 있지 않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숙제를 내줄 건데, 이 SVD 기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여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계신, 만약에 시그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타임 시리즈, 시그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거를 A 매트릭스로 바꾼 다음에 한번 음, 이렇게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랑 오리지널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좋고 또는 뭐 카메라 영상 하시는 분들도 좋고 뭐 어떤 좋아요? 만약에 음, 본인이 본인이 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이렇게 SVD,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할 만한 적절한 데이터가 없으신 분은 꼭 연구 분야가 아니더라도 뭐 본인 취미 생활에 관련된 뭐 영상이라든지 또는 뭐 시그널 뭐 주로 우리는 데이터가 영상 데이터 아니면 시그널 데이터인데 그것 말고 또 어떤 데이터를 또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 어, 네. 한번 해서 사례 연구를 해서 제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활동을 통해서 SVD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아직 한 달 남았지만은 어, 최종 발표는 어, 요건 이제 숙제 레벨로 하면 되고요. 최종 발표는 아무튼 이번 학기에 배웠던 거 총망라 해가지고 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뭐 기법들을 주요하게 쓰든 간에 총망라해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도 소개하면서 거기에 적용시켜가지고 어떤 개선의 연구 사례를 주제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하고 있는 연구에서 좀 개선의 여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작업을 좀 하고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마지막 주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거의 한 세 주에 나눠서 맥시멈 세 주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야기가 좀 돼야 되네.